The agenda in this election is about secularism versus religio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직을 내줄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 당은 지난 17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회 120석 가운데 32석을 확보해 33석을 얻은 청백당에 밀려 2위에 그치고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 연정 구성 권한을 부여받아 앞으로 한 달 안에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꾸려야 하는데요. 실패할 경우 총리직을 청백당의 베니 간츠 후보에게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צו השעה זו ממשלת אחדות. ממשלת אחדות לאומית רחבה, ואני הייתי אומר מהירה. 총 재임 기간만 13년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나 안보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스라엘 정치판을 뒤흔든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한 2009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4%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도발이나 이란 핵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일부 국민의 병역 거부라는 사회 문제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유대인들과 세속 국가를 지향하는 유대인들이 건국 후 70년 넘게 사회적 의무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데요. 이들 사이에 깊게 파인 감정의 골에 낀 네타냐후 정부가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하레디, 이른바 울트라 오소독스, 초정통파 유대교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인구 900만 명 중에 100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는데요.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19세기 전통 복장을 고수한 채 평생 유대 경전과 율법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레디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1%밖에 안 되고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대부분 이스라엘 사회의 최하층민을 이루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하레디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900달러 정도로 일반 가정 평균인 6,000달러에 훨씬 못 미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남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사방에 적국으로 둘러싸여 안보 상황이 거의 세계 최악인 나라죠. 병역법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은 18세가 되면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하레디 유대인들은 군대가 종교적인 삶과 맞지 않고 군 복무가 자신들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y're protesting agains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orcibly drag people into the army and take them away from their religion.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군 면제를 인정해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1948년 건국 당시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 구리온이 말살된 유대인 문화와 학문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경전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준 게 시초였습니다. 하레디 공동체는 자신들이 유대 고문헌 연구와 기도의 의무를 수행해 이스라엘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간혹 아주 소수가 입대하고는 있지만 여군들과 함께 훈련하기를 거부하는 등 군 내에서도 이들을 껄끄러워한다고 전해집니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하레디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징집 병력의 규모가 약 10만 명이고 매년 6만 명의 신병들이 입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 면제 하레디의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레디는 율법에 따라 일찍 결혼하고 여성 1명이 평균 7명의 아이를 낳아 일반 이스라엘 여성의 평균 출산 2.5명을 훨씬 웃도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하레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소득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92%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레디를 위해 쓰이는 혈세가 만만치 않은데 군대까지 기피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일반 이스라엘 국민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One part of the country is the startup nation, the universities, the high tech, and so on. But there you have the other part that's not receiving the tools and conditions to work in a modern economy, and it's like a drag. 하지만 하레디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의회에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이 하레디들과 손잡고 그들의 지지를 대가로 편의를 봐주다가 이번에 제대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은 정통파 유대교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인구의 12%인 하레디의 지지를 사실상 독점해왔는데요. 집권 연정은 급기야 지난 2014년 하레디 남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힘을 합쳐 이듬해 이 법안을 철회시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네타냐후 총리는 공평한 군복무와 의무 분담을 원하는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갔는데요. 결국 지난 4월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로 떠올랐던 우파 세속주의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대표가 하레디 병역 부과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연정 불참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9월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했던 것인데요. 표를 위해 지나치게 하레디 집단을 감싸다 다른 유권자의 반감을 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로는 2065년 하레디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의 4분의 1에 달할 전망인데요. 앤서니 델라노이 IMF 이사는 이스라엘이 하레디 인구 문제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5년 안에 경제에 큰 과부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0년 전 시온주의자들은 모든 유대인이 핍박받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 수 있는 땅,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지금 누가 진정 유대인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를 두고 성과 속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